안녕하세요. 향기나는 향수맨입니다. 오늘 소개할 차박 여행지는 경남 통영 사량도입니다. 사량도는 윗섬 상도와 아랫섬 하도, 수도의 세 개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윗섬 상도는 육지의 산에 비해 높이나 규모는 작지만 산행 코스나 암릉미에 있어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지리망산, 일명 사량도 지리산이 솟아있지요. 윗섬 상도 금평항 여객터미널을 중심으로 위쪽 내지마을, 아래쪽 본지마을까지 포장도로가 나있어 자가 운전자들에게는 해안선을 따라 약 1시간여의 시원한 드라이브를 즐길 수 있답니다. 금평항 여객터미널에서 내지마을까지 이르는 도중에는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에 충분한 사량도 유일의 대양해수욕장이 펼쳐져 있습니다. 자, 향수맨과 함께 사량도 즐거운 차박 여행을 떠나봅시다. 향수맨은 사량도 금평항 여객터미널로 가기 위해 약 2시간을 달려서 통영 가오치 항공에서 운행 티켓과 차량 승선 티켓을 발급받았답니다. 주중과 주말 아침 7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국회 사량도가 운행되고 있었고, 반대로 금평항에서 가오치 항공은 아침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국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운행 시간은 약 30분 정도 합니다. 탑승은 광고 중앙편으로 발표해 반드시 신분증을 합니다. 23년 8월 현재 개인 탑승 요금은 7,600원, 차량은 승용차 중형 통보료는 12,000원. 인터넷으로 예매했더라도 반드시 여객터미널에서 성선 신고서를 작성 후 탑승권을 발급받아야 하는 점 잊지 말기. 한 배에 보통 20여 대 전후의 차량이 탑승 가능하므로 주말에는 차량을 가지고 사량도에 입항하시려면 반드시 서두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향수맨은 오후 5시 맨 마지막 금평항 도착배에 해마 소랭이를 싣고 사량도를 향해 출발. 여름 무더위 속에서 파도를 가르며 달리는 사량도는 한여름의 더위를 날리는 시서 여행으로 그만입니다. 40여 분을 달려 도착한 금평항 여객터미널. 작년에 보고 올해도 또 보니 반갑구나 금평항. 차를 실으신 분들은 배가 도착하기 전 미리 탑승하고 하승 준비를 해두어야 실수가 없습니다. 어찌나 순식간에 하선이 이루어지는지 깜짝할새 차와 여객 탑승자들이 한꺼번에 금평항으로 쏟아져 나갑니다. 향수맨은 금평항 여객터미널 주차장 측에 차박지를 잡고 저녁을 먹기 위해 오리 모기장과 도어 모기장을 먼저 설치합니다. 모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가끔 모기에게 물리면 바다모기라고 하시거나 가렵고 크더라고요. 집에서 미리 준비해온 돼지 목살과 삼겹살을 후잉 차량용 냉장고 TCW14 제품에 넣어와서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으며, 조리는 지라프 후이바다 가스버너를 이용 잘 익은 감자와 양파 그리고 고기의 조합을 섬여행에서 즐길 수 있는 차박 여행의
서서히 그렇게 익어갑니다. 참, 여기서 꿀팁 한 가지. 차량용 냉장고는 24시간 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차박 여행 시 꼭 필요한 것이 차량 전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전 바이킹에서 출시한 120A 인산철 배터리를 차량 전고 하부 공간에 설치하였고, 차량용 주행 충전기 GX16-3 제품을 달리면서 언제나 충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저렴한 가격에 갖추고 있는데, 참으로 편리한 시스템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2박 3일의 다소 긴 차박 여행시는 자동차의 시동을 켜고 쉬는 동안 파워뱅크 인산철 배터리를 충전할 수 있어서 여름에도 신선 제품과 선풍기, 핸드폰 충전 같은 차박 필수 용품 사용에도 전혀 지장이 없답니다. 금번 여름에는 MNC 카펜 차량용 선풍기 8인치를 새로 구입하여 사용하여 보았더니 시동을 켜지 않고 여름밤에도 잠을 잘 잘 수 있어 더없이 좋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왕 차량용 선풍기를 설치하실 거면 8인치 푸짐한 제품으로 시원하게 사용하시길 추천드릴게요. 사량도 둘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하도 일주 도로를 따라 아래섬을 돌면서 사량도 일출 사진과 영상을 담기로 하고 사량도를 건너 새벽 4시경부터 걷기 시작합니다. 상도와 하도를 잇는 사량대교에 어둠을 뚫고 걷는 이 새벽의 고요함은 묘한 설레임과 함께 고독과 외로움의 차이를 느끼기에 딱 좋은 시간입니다. 고독하되 외롭지 않은 이 새벽 발걸음은 기운차기만 합니다. 향수맨이 가장 먼저 할 오늘의 목표는 새벽 일출 밟는 것. 사랑도에서 가장 먼저 해맞이를 할 수 있는 곳은 해맞이 공원이란 공원으로 금평항에서 약 5km 거리에 위치하며 1시간 도보로 도착할 수 있는 곳이랍니다. 정동진처럼 동해를 정면으로 바라보는 해맞이 공원은 해돋이를 보기에 정말 최고의 장소라 아이 당연할 수 있을 만큼 너무도 가까이 큰 해를 맞이할 수 있어 너무 좋았습니다. 수평선 가득 줄지어 있는 구름을 보고 솟아오르는 불뜨기 속에서 기대찬 하루를 선물 받는 이 아침이 너무 감사하고 건강함에 행복도 절로 솟네요. 부지런히 움직이는 어선들의 분주함의 일상이 해맞이하는 내내 삶의 활력과 의미를 부여해주는 듯 합니다. 아울러 나무 데크와 전략까지 잘 갖추어져 있어 해맞이를 끝내고 떠오르는 햇살의 따스함 속에서 아침 식사를 맛나게 먹기에 참 좋은 장소였습니다. 이제 배도 든든하게 채웠으니 하도 일주 도로를 따라 씩씩하게 하도 일주 트레킹을 출발해 볼까요? 제일 먼저 하도에서 맞이하는 마을은 먹방마을. 먹방마을이 하도 먹음직스러워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은 정감 많은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먹방하며 여름 휴가를 보냈으면 최고의 여름 피스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게 만듭니다. 두 번째로 맞이하는 마을은 백학마을로, 백학처럼 긴 마을 해안선을 따라 갈매기며 각종 물새들이 물에 핀 물풀에 앉아 여유롭게 먹이를 잡아먹는 풍경이 정말 백학의 우아함과 멋이 깃들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특히 굽이 도는 긴 해안 도로들로
다니는 빨간 마을 버스들은 더없이 고요하고 정감 넘치는 해안 마을임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으로 맞이해주는 마을은 읍포 마을. 저 멀리 상도의 옥녀봉과 출렁다리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상도를 맞대하고 있는 이 마을로부터는 어촌이며 마을들의 아기자기한 펜션들도 눈에 많이 띄고, 마을 뒤쪽 산으로 펼쳐진 푸른 초원들의 능선은 마치 스위스의 마을 풍경 한 켠을 보는 것 같아 더없이 멋진 트레킹길을 응원해주는 것 같습니다. 읍포 선착장을 조금 지나면 금평항과 함께 사량호가 입항하는 덕동 여객터미널이 보입니다. 금평항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규모와 시설이지만 어촌 마을을 대표하는 공공시설인 만큼 귀하게 보이네요. 저 멀리 상도와 하도를 잇는 사랑대교가 펼쳐진 풍경, 해안도로를 따라 설치되어 있는 사량도 조명 간판들의 멋스러운 연출들이 클라이막스로 치닫는 하도의 최고 진가를 보여주는 듯 합니다. 새벽에는 어두워서 발견하지 못했던 사량대교가 주는 편안함과 휴식을 기가하는 길에서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량대교 다리 위 그늘막에 앉아 입항하고 출항하는 여객선들의 풍경들을 보노라면 삶의 활력과 여행의 여유로움을 더욱 배가해주는 것 같아서 멍하니 거의 1시간을 앉아서 영상과 사진을 담으며 보냈네요. 차밭지엔 언제나 청결한 화장실과 깨끗한 물이 나오는 터미널 화장실이 있고, 편의점이 늦게까지 있어서 너무 편리하고 여행을 더욱 편안하게 하지요. 그렇게 사랑도에서의 둘째 날 투어는 마무리합니다. 드디어 사랑도 투어 마지막 셋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오후 2시 배로 귀향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까지 원점 회귀할 수 있는 옥녀봉과 출렁다리를 만나고 돌아오는 코스를 잡았습니다. 이곳 사랑도 지리산은 한국 100대 명산으로 아름답기로 유명한 산이기도 하기에 사랑도에 오시면 꼭 올라보시길 강력하게 권유드립니다. 저는 사랑면사무소 뒤편으로 표시되어 있는 옥녀봉 등산로 입구를 따라 오르기 시작합니다. 작년 이 코스로 해서 지리산까지 종주하는데 그만 중간에서 물이 떨어져 버려서 종주를 포기하고 하산하였던 뼈아픈 추억이 있어서 입구에 있는 CU 편의점에서 물을 충분히 준비해 봅니다. 참고로 이곳 산에는 어떤 물도 흐르는 계곡이 없다는 것 꼭 기억해 두세요. 입구에서 옥녀봉까지는 1km라고 나오고, 입구는 한 사람 겨우 지나갈 만큼의 좁은 풀숲길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내 굵은 소나무들 사이로 나무 데크 계단들이 있는 꽤 잘 정비되고 넓은 등산로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약 500m 정도는 아무런 풍경이 없는, 한마디로 땅만 보고 걷는 급경사 등산길이 계속 이어지고, 땀은 정말 비오듯 온몸과 가방을 축축하게 다 젖게 만듭니다. 이렇게 약 500m 정도를 땀 흘려 오르다 보면 저 멀리 금평항과 함께 사량대교와 하도의 덕평항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시원함이 앞을 뻥 뚫어주기 시작합니다.
처음 여행의 맛을 서서히 음미하며 계속 오르니 약 50도 이상의 각도로 제작된 철제 계단이 기암 절벽과 암릉을 타고 위태롭게 설치되어 있는 계단을 오르노라면 저절로 땅에서 식은 땀이 새롭게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것이 천국의 계단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지요. 계단에 앉아서 믿을 수 없는 풍경이 펼쳐진 진명목에 올라가는 것도 잊은 채 아침 식사로 간단히 밤에 미리 준비하여 가지고 온 햄버거로 간식을 먹습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암릉 등반이 기다리고 있구나를 감지하면서 계속 이어진 암벽 등반은 미끄럽고 경사도가 급격해서 자칫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때가 많아 응급 헬기가 1년에도 몇 번씩 구조하러 온다는 말을 마을 주민으로부터 들은지라 더욱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조심해야 합니다. 이렇게 40분에서 50분을 부지런히 기암절벽과 암릉을 오르고 내리다 보니 드디어 해발 281m 옥녀봉 비석이 떡하니 나타납니다. 아이 반가워라. 옥녀봉에서 정상의 기쁨을 뒤로하고 저 앞에 출렁이고 있는 출렁다리가 발견되는 순간 저절로 그쪽으로 몸이 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지요. 볼 때마다 어떻게 저런 웅장한 다리를 설치할 수 있었을까 신기방통하기 그지없습니다. 출렁다리 아래로 360도 내려다 보이는 사량도의 풍경은 이곳이 왜 한국 100대 명산 속에 속해 있음을 알게 될 만큼 가히 그 시원함과 깨끗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비경이지요. 특히 대항해수욕장의 에메랄드빛 해변과 사랑대교를 오가는 사량호의 물결들을 보고 있노라면 부질없는 세상에 조그만 근심에 좌지우지하였던 나의 작은 모습들이 어리숙게만 느껴집니다. 다리 위에 누워 하늘과 바다를 번갈아 바라보며 오늘이 주는 자연의 선물에 감사하면서 세상 어떤 누구와 비교할 필요 없는 지혜로의 나만의 행복을 가득 담고 그렇게 하산길에 다시 오릅니다. 2박 3일을 함께하였던 사랑들을 위로하고 멀어져가는